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요, 그래픽카드 빠른 분량 검사 방법입니다. 자, 우리 지금 데스크탑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보통 이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가 데스크탑에는 확장 슬롯에 꽂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노트북에서는 그래픽 칩셋, 이 GPU라는 부분이 그 메인보드에 이 장착이 붙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고가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확장 슬롯에 꽂는 그런 타입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컴퓨터에 어떤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화면에 줄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화면이 흑화 현상, 즉 화면이 영상이 아무것도 출력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픽 카드 불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윈도우까지 부팅이 되고, 그죠? 그 화면에서 인터넷 검색할 때는 제대로 되는데, 어떤 고화질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들어가면, 3D 게임을 들어가면은, 어떤 영상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고,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량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요 GPU 쪽에, 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그러죠. 그 GPU 부분에 어떤 불량이 있어서 그런 연산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렇게 뭐 워드 작성할 때는 이 GPU가 많은 연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3D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영화 같은 고화질의 브루레이급의 영화를 볼 때는 이 GPU가 연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이 GPU 불량이 왜 생기냐면은, 요것이 이렇게 회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볼 타입으로 있죠. 볼 타입으로 해갖고 쭉 붙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을 받아서 여기 붙어 있던 납이 녹았다 식었다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이 PCB 이 패턴들 이 회로들하고 끊어지는, 즉 오픈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오픈 상태가 발생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CPU가 어떤 그래픽 정보를 줬을 때 이 GPU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을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우리가 갈 때 중간에 강이 있어요. 거기 다리 하나 놓여져 있는데 다리가 끊기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회로가 오픈됐다는 얘기는 보내준 신호를 갖다 여기서 연산 처리를 해서 이 메모리를 거쳐서, 비디오 메모리를 거쳐서 이쪽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DVI나 HDMI나 아니면은 RGB 포트나 DP 포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불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GPU 쪽에 불량이 좀 많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것이 GPU 불량인지 다른 불량인지는 모를 경우는 뭐 그래픽 카드를 또 사서 간다든가 아니면 수리점을 찾아간다든가 어떤 일이 GPU 문제가 아닌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 또는 노트북에 있는 이 그래픽 쪽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알기 전에 그래픽 카드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참고 삼아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전에 이런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먼저 좀 약간의 지식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PU가 이게 좀 분량이 많은데요. 이 그래픽 카드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GPU,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라고 보면 되죠. 우리 데스크탑이나 CPU 보면 CPU라는 게 있죠. 걔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의 약자로서 중앙 처리 장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뭡니까? 그래픽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는 그런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이 그래픽 카드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연산의 중간 과정을 들어오는 정보를 여기다 담고 처리한 정보를 여기다 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그래픽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이 메모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메모리라든가 GPU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원, 그죠?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이쪽에 확장 슬롯에서 전원을 공급받고 여기서 보조 전원에서 공급을 받아서 얘가 이제 얘가 필요한 전기를 갖다 재생산해 가지고 이런 쪽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쪽에. 그래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이런 칩들에 대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GPU라든가 이런 메모리들이 전부 다 BGA 타입 있죠? BGA 타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BGA 타입이 뭔지를.
실물을 놓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픽 카드를 딱 보면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덮여 있으니까 그냥 전원 꽂아가지고 전원 공급해서 쓰는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쓰는데 얘를 뚜껑을 딱 제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원부예요, 그죠? 전원부. 이 부분이 뭡니까? 그래픽 메모리의 메모리.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도 메모리를 끼지 않으면은 CPU가 연산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정보를 CPU로 받아서 이 GPU가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정보를 여기다 담아 가지고 하나의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리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요런 부분들, 요 메모리하고 요런 요 GPU 이런 부분들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볼 타입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띄면은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좀 크게 확대 좀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요 부분에 이 칩셋 패드라는 부분 있죠. 이 흰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여기 볼랍이라는 게 붙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그 솔더볼이 붙어서 이 솔더볼을 갖다가 이 붙은 솔더볼을 이 회로에다가 있죠. 이 회로에다가 얹혀서 밑에서 열을 쪼이고 위에서 열을 쪼여서 그죠? 얘를 붙이는 거예요. 회로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 붙은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이게 크랙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뭡니까? 여기에 붙은 회로와 얘하고 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떨어지는 현상이. 그렇게 되면 뭡니까? 어떤 특정한 연산을 얘가 해야 되는데, 신호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다리가 끊겼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할 땐 잘 되는데요. 왜 3D 게임 쪽만 들어가면 영상이 튕겨버리죠? 이런 얘기가 바로 얘 불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스크탑 그래픽 카드나 노트북 쪽의 그래픽 쪽은 GPU 쪽은 대부분 불량이 99%가 바로 이쪽에 이 볼랍하고 회로하고 떨어지는 그죠? 오픈된 상황이 발생되는 이 냉납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99%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 카드가 왜 이게 불량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 검사할 수 있는 그 유틸리티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걸로 검사하면 제가 일단은 수리를 하고 측정해 본 결과 좀 정확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붙이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BGA 타입으로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요. 전자 설계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전자 반도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여러 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 그죠? 하나의 그 통합하는 기술이 집조화라고 그러죠? IC화하는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걸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품의 경량화, 소형화, 내지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BGA라는 부품으로 전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뜯어보더라도 전부 다 이런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보드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죠? 그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썼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노트북은 모바일 개념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보통 외부에 나가서 많이 쓰고 또 뭐 여행하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를 좀 장시간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그래서 한번 요 실제 모양을 보면요. 요즘 노트북은 요렇게 울트라북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왜냐면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장시간을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처럼 이렇게 큰 메인보드를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쓸 부품을 하나로 쓰고 4개 쓸 부품 하나로 써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이 메인보드를 이렇게 여기 있는 메인보드를 이렇게 작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 배터리만 커진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이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 2시간 쓸 거면 요즘 5시간 이상 쓰죠. 그죠? 왜냐면 충분하게 그리고 이게 배터리를 이 에너지원을 좀 용량을 늘리고 이런 부분을 작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전자기술이나 회로 설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BGA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예전에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품이 이렇게 붙이는 방식에 비해서
얘가 불량이 좀 쓰다 보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량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많이 이제 겪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 설명 들어야지 이런 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매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 보면요, 너무 기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다 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고, 또 그 분량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제품을 구입하실 때나 아니면은 수리를 의뢰할 때나 또 본인이 자가 진단할 때 요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은 좀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들 유형을 보면은 너무 기본 지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인터넷상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기본 상식이라고 보통 뭐죠? 일반 상식인데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제너럴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픽 칩셋의 분량을 보면 눈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이 부팅을 했는데 글자는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막 줄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예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육안 검사를 했을 때는 이건 100% 그래픽 카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지금 다 부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픽 카드 분량이 아니래도 모니터 쪽에서 영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 스케일러하고 타이밍 컨트롤러라는 전자칩이 있는데, 걔가 또 내부적으로 그 그래픽 카드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연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죠? 이런 증상이. 그래서 보통 그래픽 칩셋 분량이 이런 부분이 한 80% 점유를 하고요. 한 20% 정도는 뭐냐면, 모니터 쪽에서 영상을 다시 그래픽 카드로부터 받은 영상 정보를 얘가 액정 자체, 그 모니터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PC가 2대 있다면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딴 PC에 옮겨서 장착해서 제대로 나오면 그건 모니터 문제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 중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검사 프로그램 돌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를 다른 검사 장비에다가 다시 꽂아가지고 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모니터 불량입니다. 모니터를 갖고 오시면 수리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그래픽 카드 불량이라고 인정해도 되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좀 희한한 증상이 많죠. 근데 보통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래픽 칩셋 분량이 좀 GPU라고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서 칩셋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요렇게 선이 요렇게 나오거나 요런 것들은 요게 어떤 유형을 보면 모니터 쪽에 분량도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래픽 칩셋은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요게 지금 볼랍들이 쭉 붙어서, 그죠? 요게 지금 붙어 있던 거죠. 여기에 붙어 있던 거를 이제 이런 일반 이걸 띄는 특수 장비, BGA 유역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 장비로다가 열을 가해서 띄면은 여기 지금 볼랍들이 이렇게 쫙 얘랑 같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뭐냐면 다 회로하고 연결된 겁니다. 다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에 어떤 신호를 주면은 이 GPU가 내부적으로 연산을 해서 그 영상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DVI나 아니면 RGB나 HDMI나 아니면 DP 포트를 통해서 어디를 주냐? 모니터에 입력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입력 신호를.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에서 준 정보는 모니터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또 이 영상 정보를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전자 소자들이 있어요. 그 전자 칩들이 다시 재분석을 해서 걔에 맞는 신호를 다시 재가공해서, 그죠? 액정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지만 화면에서 어떤 멋진 이미지라든가 본인의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어떤 게임의 3D 화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요 칩셋에 보면 조금 전에 볼랍으로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볼랍들이 이렇게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 이 회로가 연산 회로가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칩셋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 기판에다가 위에서 열을 쪼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열을 쪼이고, 밑에서 여기 PCB가 이렇게 있다면, 회로가 있다면 열을 쪼여서 얘를 여기하고 완전히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고 이 기판이 뭐냐면 바로 이 기판이에요. 여기랑 붙여서 이렇게 얘 위에 아래가 회로가 이렇게 여기랑 붙어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다리가 놓여지는 거라고. 다리가, 그죠? 그래 사람들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건너가면서 얘하고 교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열이 받아서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여기 이게 칩셋이라 여기서 이게 뜨는 현상, 오픈됐죠. 여기가 회로에서 이렇게 뜨는 현상, 기판에서 이 오픈되는 현상이 두 군데가 발생이 돼요. 여기 요 PCB 기판에 여기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칩셋 요 패드 쪽에 붙어있는 요게 요렇게 떨어지든가, 이 단선 즉 오픈된 상태로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리를 못 건너가잖아요. 데이터들이 다리를 못 건너가는데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 끊어지다 보니까 못 가고 먼 산만 바라보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연산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끊어진 거예요. 데이터가 못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주 불량 요인이더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보통 이 지금 칩셋 이거 자체 불량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이제 이렇게 BJ 타입이 되어 있는 것 쪽에 우리가 수리 경험을 쪽에 통계치를 보면요, 제 머릿속에 이제 빅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디바이스, 이 칩셋 디바이스 불량은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그 솔더볼, 볼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랙이 생겨서 이 열을 받다 보니까 납성분이다 보니까 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식으면서 크랙이 생기면서 그저 떠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주 어떤 고장 원인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수리 경험으로 쌓인 나름대로 노하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알겠지만, 그런 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갖다가 수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AS 기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래픽 카드를 사게 되면은 좀 브랜드 제품은 보통 AS 무상에서 3년입니다. 좀 저가 제품들은 1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객센터로 전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소스다, 기가바이트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AS센터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거 수리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유상 처리입니까 무상 처리가 합니까? 그러면 시리얼 넘버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예, 이거는 AS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아니면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나와요. AS 기간이 남아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택배비만 부담해서 보내주면 돼요. 그죠? 가는 것만, 오는 것들은 거기서 택배 부담을 해주겠죠. 그래서 2,500원만 들으면은 이제 수리가 가능한 거고요. 전화를 했더니 시리얼 넘버 불러줬더니 이것은 AS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상을 얘기하면 대충 수리 비용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옛날같이 싼 그래픽 카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안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요즘 이제 그래픽 카드가 보통 뭐 고사양들은 40만원에서 보통 200만원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싸게 하기 위해서는 수리를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다 고객 AS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AS 기간이 지났는데 수리비를 많이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동네에 가까운 데 보면은 전문으로 수리하는 수리센터가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거기다 맡기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그 뭐 개인한테 맡기든 아니면 뭐 고객센터에 맡기든 보통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BJ 리역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칩셋 있잖아요. 이 GPU라 그랬죠. 얘를 장비로 떼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산화된 납, 떨어진 납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새 볼랍, 솔더볼을 얹혀가지고 장비로다가 다시 여기다 붙여주는 작업을 해요. 그럼 새 제품처럼 되겠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역을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붙은 장비를, 이 장비가 있어요. 고가 장비로다가 열을 쪼개서 띄어내서 여기 있는 솔더볼을 다 제거를 하고, 이게 볼랍이에요. 동그란 볼처럼 생긴 납을 갖다가 여기다가 얹혀서, 그죠? 여기 얹어서 얘를 붙여서 다시 이 BJ 리역 장비에다가 여기 위치를 맞춰서 다시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불량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 카드를 이런 작업을 해서 새 그래픽 카드로 만들어준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 개인들이 그래픽카드 GPU 접불 테스터기라고 하고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은 요런 이제 지그들, 요걸 이제 테스트 지그라고 그러죠. 어떤 장비에 의해서 GPU 쪽의 불량이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지그들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수리센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수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개인이라 그러면 사실 이런 건 안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그래픽 접불 테스트로에다가 여기 그래픽 카드를 꽂고요. 이 전원을 12V 전원을 인가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LED 불이 쭉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이 회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회로가 연결돼서 된 것은 이 불이 들어올 거고, GPU 이 회로하고 연결이 끊어진 것은 여기 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는 GPU가 접불이 났다. 즉 쉬운 말로 우리가 냉납, 그죠? 회로하고 칩셋 패드에 있는 볼랍하고 회로가 오픈된, 즉 단선된 상태가 됐다. 우리가 느껴서 이제 이거 갖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이걸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장비도 있다는 것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확인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고 이 전원을 인가하고 여기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불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안 들어오고 있죠. 여기 얘는 뭡니까? GPU 불량이라는 거예요. GPU 불량. 이 지금 테스트한 이 그래픽 카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데스크탑에 장착해가지고 전원 코드를 끼면 윈도우까지 깔끔하게 뜹니다. 뜨는데 3D 게임이나 고화질의 동영상을 돌리면은 영상이 튕겨버리는 그런 이 그래픽 카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테스트 장비가 이 정확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했는지는 저희도 모르죠. 단지 우리가 이거 참고용으로 쓰는 거지 100%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는 얼추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보고 이게 지금 불이 하나 안 들어오죠. 이 그래픽 카드에 그 GPU하고 회로하고 이 들뜬 현상, 그죠? 냉납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뉴욕 장비 쪽으로다가 다시 그 GPU를 리히팅 한다 그러죠. 다시 띈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약품을 주입해서 열로다가 다 쪼여서 붙이니까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정도 맞는다. 100%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장비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제가 하나 찍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12V 전원을 일단 인가하고요. 왜냐면 전원을 공급해줘야 이 그래픽카드 동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원 꽂습니다. 이 슬롯에다가. 이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죠, 요즘은요. 그죠? 꽂고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전원이 공급이 돼요. 지금 여기 불이 하나 안 들어오죠, 여기. 네. 다 들어오는데 이 회로 하나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볼랍에 냉납이 생겼다. 여기 하나 안 들어오죠?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래픽카드 GPU가 냉납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래서 이렇게 장비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어요. 자, 지금은 이제 뭐냐면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어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장착한 그래픽카드, 또 노트북에 장착된 그래픽 칩셋 GPU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기본성 상식으로 앞전에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린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상 작동되는 거, 그래픽 깨짐이라든가 흑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들어갔는데 튕겨 나온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깜빡깜빡하면 그 부팅되고 나서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틸리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GPU 불량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판정하기 위해서, 판정한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AS 센터에 연락을 해서 무상 기간이 남아있는지, 그지? 무상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본론심 될 거고, 아니면은 뭡니까? 그죠? 아니면은 가격을 여러분들이 그 A 센터에 맡기는 거하고, 주변에 있는 개인이 하는 센터에다 맡기는 거하고 가격 차이 얼마가 나는가 봐서 여러분들이 AS를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AS 맡기 전에 이 GPU 불량인가 아닌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픽카드를 보면 전문가 아니면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OCCT GPU라는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돼서 하면 OCCT GPU를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많이 떠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일단은 뭡니까? 얘는 포터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PC에 아니면 노트북에 인스톨을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이나 그죠? 엑셀 프로그램을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인스톨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PC 환경에 맞게끔 걔가 설치를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터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무설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치형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바탕화면에 보통 우리가 다운을 받겠죠. 그러면 OCCT PT4 뭐 이게 버전인데 버전이 좀 높은 걸 받은 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간혹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그죠? 프로그램이 본 화면으로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본체 뒤에 연결된 랜선을 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될 때는 뭐 업데이트 체크를 합니다 나올 때는 그냥 그 랜선을 빼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실행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뭐 한국어 타입을 할 거냐 나와요. 그냥 우리는 보통 한국어니까 OK 사인을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화면들이 쭉 출력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눌러야 되겠죠. 뭐 우리가 보통 설치할 때 여러분들 보지 않고 다음 동의함 다음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음 누르고 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 거니까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그냥 누릅니다. 그래 설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이제 설치가 쭉 되겠죠. 쭉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가 뜨냐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떠요. 이게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체크마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실행하니까 그러지 말고 실행 바로 하지 말고 그냥 마침을 누르세요. 그죠? 마침을 누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진짜 이제 그래픽카드 불량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 아이콘 실행한 이제 인스톨 했으니까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 그 프로그램이 떴겠죠. 그걸 더블 클릭하면 요런 게 하나 떠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뜨면은 그냥 X로 빠져나오십시오. 요 상태에서 업데이트 체크를 한다 하면 내용이 나오면서 요 상태에서 이 화면을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터넷 케이블을 빼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X로 누르고 나오면은 본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럼 우측에는 뭡니까? 그죠? CPU, GPU 모니터링 화면이 뜨면서 내 컴퓨터 사양까지 이렇게 알려주겠죠. 이게. 요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진짜 우리가 테스트할 건 요 화면이란 말이죠. 요 화면.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3D 여기 지금 아이콘이 많잖아요. GPU 3D 요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ON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2분간 정도 테스트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이런 둥근 구 모양이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얘가 만약에 GPU가 문제가 있으면 이 화면이 깨지거나 그죠? 이 줄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화면이 바깥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GPU가 이상이 생겼다. 이 상태로 계속 돌아가면 정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줄이 생기거나 이 실행 화면이 바깥으로 튕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GPU가 불량이 났다. 쉽게 말하면 냉납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자, 고객 A센터에 전화를 하겠죠. 시리얼 넘버 불러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ASN 남아있는 제품이네요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면 되시고 ASN 지났습니다. 그럼 뭡니까? 얼마입니까? 수리하는데 유상비용이. 그럼 나오겠죠. 그럼 가까운 동네 근처에 전문 AS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으면 전화해서 이 그래픽카드 모델이 뭔데 요거 수리하는데 이런 분량으로 나왔는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교 분석을 해서 가격 싼 데 쪽으로 맡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GPU 분량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 판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볼게요. 자, 이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오죠. 좀 약간 무시무시한 화면 같은데 이 나오죠. 자, 여기서 X로 나갑니다. 요거. 자, 이게 본 화면이에요. 여기서 3D 누르시고 ON을 누릅니다. ON. 그렇게 되면 이제 본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런 화면이 나와요. 둥근 구 화면이 나오면서 얘가 이제 그 GPU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연산을 실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약간 부하를 주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줄이 생기거나 이 화면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 버려요.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 그런 문제를 수리해 가지고 걸어 보니까 수리가 완전히 안 된 것은 이 화면이 빠져나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서 양부 판별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그 뭡니까 그 간단한 유틸리티에서 이 GPU 불량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AS를 맡기거나 하는 후속 조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그 본체에서 그죠? 그 부팅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유틸리티를. 그러면 그 그래픽카드를 빼서 다른 PC 뭐 직장인들 컴퓨터에 연결해서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번 제가 구독 하신 분들은 구독 클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구독 클릭 한 번 더 눌리면 구독 클릭이 그 제외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독 클릭한 사람은 좋아요 버튼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